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아, 공유요? 그 두 번째로 한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적으로 그 목적문이 왜곡되거나 YMCA 운동이 좀 탄압받았던 적이 있냐? 그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요. 목적문에 역사적 개발의식이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시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5.18이라든지 제주 뭐 4.3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그 목적문에 담아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목적문이 그 시대에 네. 어, YMCA가 그냥 좀 막 좀 표현을 하자고 하면 좀 빨갱이 막 그렇게 네. 좀 그런 집단으로 좀 보여지지 않았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어, 또 그런 시선으로 이제 봤기 때문에 운동도 또 좀 소극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궁금점이 남아서 음. 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YMCA가 이게 그런 활동에 적극적인 목적문이 그런 활동에 적극적인 게 그 취지는 예, 정확하게 제가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목적문에 정확히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 어, 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운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좀 예. 뭐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좀 음, 역사적에 있어가지고 좀 소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도 있는 그런 음. 좀 배경이 또 있었지 않았을까? 그냥 좀 아. 그런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역사적 책임의식을 개발하고에 대한 문구는 지금 그 간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정확합니다. 그 뭐냐면 YMCA가 시대 정신과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야 된다. 그러려면 역사적 맥락에 대한 자기 해석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되고 역사의 책임의식을 갖는다 한다면 그때 당시 70년대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역사적인 책임의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에 대한 자기 해석들은 이제 YMCA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그 목적물을 만드셨던 분들의 그 역사적 책임의식은 민주주의와 인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목적문은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이후에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그 목적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 그러면 우리도 이 목적문에 따라서 그 5.18 과정에 적극적으로 YMCA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뭐 이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주분 안 계시죠? 광주분이 계셨던 거 상관이 없습니다만, 금남로 광장 바로 옆에 광주 IMC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가 YWC가 있고요. 그래서 광주 IMC 건물은 지금도, 지금 그 5.18 관련한, 이 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헬기에서 기총소사했던 이렇게 구멍들이 있으니까. 근데 YMCA는 그때 당시에 셔터를 내렸어요. 음. 그리고 YMCA는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기록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그런데 다만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사로 활동하셨던 명로공 교수님이라든가 YMCA 관련 인사들이 화순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군인들이 진격 광주로 진입을 할 때 거기에 나가서 이제 막고 뭐 이런 이렇게 그 인간띠를 형성해서 이제 막고 뭐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5.18 관련해서 하셨죠. 근데 그거를 이제 YMCA 이름으로 했다거나 YMCA가 이사진과 사무 간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YMCA 이름으로 할 것인가 또는 YMCA 이름으로 하기가 어려우니 개별적으로 대응하되 우리가 YMCA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해야 된다. 뭐 이런 협의를 하거나 뭐 그런 걸 했다는 그 기록이나 말씀 전언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 목적문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 제주와이가 예를 들면 사상과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했다든가 뭐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제주와이가 예를 들자면 그 제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90년대에 이제 그 80년대 말 91년도인가 80년대 말에 제주 4.3 연구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공식화된 그 제주 4.3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90년대 중반에 단체들이 그런 그 제주 4.3 관련한 진상 규명을 정부가 책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때 제주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다 연대해서 그 요구서를 작성하고 했던 기록은 지금 제주 4.3 평화기념관에 가면 그 이렇게 전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구서와 거기에 단체명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주 YMCA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YWCA도 있고 뭐 다 이제 제주 지역 단체들은 다 명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뭐 역적이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봉오동정도 그 장군 이름이 뭐죠? 홍범도 선생님, 예, 예. 예, 예. 그 분도 지금 재평가가 또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YMCA도 역사적으로 어떤 좀 평가를 받았는지 좀 그것이 좀 궁금했었던 것입니다. 뭐 YMCA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5.18이나 4.3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뭐 그런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기독교에서도 여러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에큐메니컬 그 운동이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기독교 어, 집단을 뭐 한 이렇게 좀 통일을 시킨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제 뭐 제가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으로나 뭐 윤리적으로나 많이 또 생각들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통합을 할 것인지 앞으로 이제 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큐메니컬 운동은 일치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만 하나가 되자 이런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와 내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색깔 그게 아니고요. 에큐메니컬 운동은 하나의 정신을 저는 의미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어떤 뭔가 이게 행태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라는 게 어떤 행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예수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진 언어로 신앙적 체계를 갖고 있듯이 에큐메니컬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신을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전제는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YMCA 표가 그 요한계 그 우리가 저기 뭐야 요한계 17장에 20절에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동일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동일해야 되고 동일한 뭐를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라는 전제하에서 교리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사회에 대한 봉사와 이런 활동은 같이 하자. 할 수 있는 걸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서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신교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 뭐 목회자의 성향과 성격과 뭐 그 대부분의 거기에 갈라지는 이유는 돈과 이해관계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 교회 하나가 뭐 교단도 만들고 교파도 만들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탄이라고 하고 서로 뭐 이제 에, 뭐라고 하죠?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YMCA가 형성되었을 때 초기부터 그런 교단의 틀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초교파라고 한다면 교단과 교리의 틀을 넘어서서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공동의 과제들을 만들어 나가는 운동체로서 YMCA를 만들었고요.
그 정신이 에큐메니컬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에서 아마 이렇게 이러한 정신을 다양성을 전제하고 차별이나 어떤 혐오나 이런 것들 또는 소수자에 대한 배제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운동체 정신 저는 그걸 에큐메니칼이라고 한다. 예를 들자면 홍범도 선생 말씀하셨던 홍범도 선생의 자손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종찬 그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그 이종찬 마냥 뿌리박고 있었다면 누가 감히 홍범도를 찍어서 그러겠어요? 홍범도는 포수 출신이잖아요, 포수. 함경도에서 그 사냥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때 당시에서 보면 천민인 거죠. 근데 포수인데 총을 잘 쏜 거죠. 근데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 사람들과 싸우려다 보니 그러니까 함경도에서 그 연해주로 넘어간 거고 거기에서 광복군을 조직한 겁니다. 총을 잘 쏘니까. 그리고 총을 잘 쏘고 하니까 대장도 된 거고요. 저는 너무 비열한 게, 이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사견이죠 다. 너무 비열한 게 왜 그 후손 이 희말이 없다고 그렇게 콕 집어내는지. 여운형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여운형 지금 이제 홍범도하고 여운형을 지금 타겟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4, 5년도, 45년도 그때 당시에 건준 그 인민위원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했던 게 그 독립을 준비했던 게 여운형 선생 아닙니까? 여운형 선생이 YMCA 간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YMCA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운형 선생 족보도 그 총 맞고 죽고 난 다음에 족보도 별볼 일 없어요. 한국 사회에, 남한 사회에. 김좌진 못 건드리잖아요. 우리 예? 저는 그런 것들 골라서 하는 게, 뭐 이념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손보는데, 만만한 이미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 그런 게 좀, 갑자기 좀 홍범도 선생님 말씀 주시니까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에큐메칼은 하나의 정신이다. 정신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YMCA는 에큐메칼 운동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정신 운동체다. 그리고 그런 정신 운동체의 핵심은 다양성을 전제하는 거다. 에큐메칼 운동. 일치와 연대는 너와 내가 동일한 색깔, 동일한 생각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너와 나와 다른데 어떤 견해에 대해서 어떤 교리도 그렇고 어떤 신념에서 다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수점 헤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사회의 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협력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협력하자라는 게 에큐메칼 운동이고 정신이다 이렇게 에, 에, 생각을 하셔도 어, 크게 틀린 말씀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말씀 질문에 제가 답변이 비스꾸름하게라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검사님 질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지금 우리 전주 분들 두 분은 애시당초 저한테 기분 상해서 그런가 안 들어오셨고요. 김은미 간사님은 지금 질문지에 내용이 없고 이민우 간사님, 그 질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두 가지 질문을 올렸는데, YMCA가 YMCA여야 하는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과, 그리고 생명평화에 대한 광의적 해석에 대한 모순과 문제점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그 총장님의 그 논문 내용이 상당히 또 인상 깊었고,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과제들을 정말 잘 정리해 놓으셨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뭐 자세히는 읽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만 좀 그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생명평화 운동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YMC의 어떤 현재 상황을 직시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그 평가 도구와 시스템, 그리고 간사 리더십의 강화라든가 청년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서도 이제 제가 계속 머릿속에 드는 질문의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YMCA는 왜 YMCA로 존재해야 되는 거지? 라는 그 질문이 사실 저한테는 계속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의 본질로 보자고 하면, 어, 그 아주 초기에 이 YMCA가 어떤 그 역할을 했을 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런 역할을 하는 여러 다른 단체들이 없고, 선구적으로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정말 세문화 창조를 어떻게 해나가는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 YMCA는 과연 그러한가라는 좀 질문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하던 어떻게 보면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약간 뒷덜미를 잡으면서 앞으로 나가고는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YMCA는 YMCA로서 존재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좀 그런 좀 궁금증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궁금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었고, 이런 어 아주 좋은 그 내용에 있어서 좀 그런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 생명평화에 대한 광의적 해석에 대한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그 질문은, 저희가 이제 목적문에서 이 생명평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운동에서도 이 생명평화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또 기독교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생명평화에 대한 키워드는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가 이제 운동 현장에서 풀어 나갔을 때 이게 너무 광의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도 생명이고 저기에도 생명이고 여기에도 평화고 저기에도 평화가 되는, 뭐든 생명과 평화가 되는 그 지점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거에서 오는 어떤 운동적인 어떤 모순이나 문제점은 또 없는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게 됐어요. 좀 질문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그냥 떠오르는 질문이어서. 예, 안 좋아요. 네, 안 좋죠. 네, 예, 답하기 힘들어서. 네, 네. 근데 저는 첫 번째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YMCA는 사라져야 된다. 음,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선한 그냥 자기들 조직 그 뭐랄까 친교 서클로 있는 거는 혹시 뭐 우리가 이렇게 그 시간과 인생을 저는 허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YMCA 스태프들은 최소한 사회에 대한 선한 역할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삶에 동의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뭐 광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런 삶에, 예수의 삶에 함께 하겠다. 라고 자기의 자기의 삶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이제 목회자들이 싫어하는데 저는 목회자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이게 1년에 공산당이나 애들은 1년에 한 번씩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 해서 세상을 바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교회 신도들은 도대체 뭐 하냐, 한국 교회는. 그렇잖아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교회 예배에 들어가서 인구에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만 25%? 지금 뭐 17%까지도 따지는 분들이 있던데 어, 이게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사회의 그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라고 합니다만 20%라도 인구가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탐욕의 사회로 가고 있는가. 이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미래 청년 세대들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삶을 이렇게 온전히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인 흐름, 뭐 계획 이런 것들이 부재한, 지금 당장 오늘의 삶의 자체가 불안한, 왜 그런 사회로 이렇게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막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흐름에 한국 기독교가 있는가? 한국 크리스찬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부채질하고 욕망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한국 기독교가 있는가? 저희 YMCA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기능을 못한다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저는 제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없애주지 않겠냐. 음. 사실 그렇게 그리고 저희들 지금 YMCA가 있다고 한국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YMCA란 간판을 걸고 있는 수탁기관들이 위탁기관들이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YMCA 정신이 흐르고 YMCA 정신이 흐르고 그 크리스찬이티의 정신이 흐르는 그런 공간으로 YMCA가 있는가? 어, 저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YMCA에 있으니까 YMCA가 기독교 단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전 직원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YMCA가 참 복음적이고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래서 저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이민호 간사님이나 우리 그 간사님들 중에 YMCA를 에델파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YMCA를 다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YMCA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죠. 예를 들자면 영국의 런던의 YMCA가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근데 영국의 런던 YMCA가 그 호텔 사업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산업혁명 시기에 지역에서 시골에서 이제 예를 들면 양치기 하다가 이제 다 이렇게 그런 농장들이 없어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도시로 오잖아요. 도시로 오는데 먹고 잘 데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자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청년들을 케어하기 위한 공간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겁니다. 근데 YMCA 상징이 된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돈벌이 수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예를 들자면 집도절도 없는 청년 노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회적으로 호스트하고 그리고 그런 비용들을 사회적으로 모금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간이 있으면 분양하고 호텔을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호텔을 운영할까 뭐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YMCA 그럼 호텔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예. 예를 들면 호주 YMCA가 호텔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4,500명입니다. 그 홍콩 YMCA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홍콩 YMCA 그 저기 아주 그 거기 뭐 강변이 있잖아요. 거기 그 멋있는데 그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해서 YMCA가 거기에 돈 벌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 YMCA는 다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YMCA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거는 뭐 다만 걱정해야 되는 것은 YMCA가 YMCA로서 크리스천이티를 갖고 있는 자기 그런 고백을 갖고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서의 한국 사회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딱 어느 하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복지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다양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잘하고 있고 누가 못하고 있다라고 서로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가면서 그것이 서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협력하려면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연대해 나갈 방도를 그리고 공동의 과제를 찾아 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성숙하게 해가야 된다. 저는 그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이다. 그리고 그것이 YMCA 운동의 에큐메니컬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 지역은 왜 안 하지 저런 걸? 그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인정들을 안 하죠. 근데 그 흐름만큼은 분명하게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유럽의 그 독일에 2,500개의 YMCA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식 YMCA를 배워서
건물이 빌딩이 있어야 되고 YMCA가 있으려면 그리고 호텔도 있어야 되고 체육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독일의 YMCA 중에 대다수의 한 800여 개 YMCA는 한 50명 사이즈입니다. YMCA가. 그래서 동네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같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 기도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타운홀에서 이렇게 미팅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캠페인을 합니다. 그 50명의 모임이 예를 들면 세계와의 대회를 하면 반드시 사람을 보냅니다. 4년 동안 돈을 모아서. 그리고 세계와의 대회에 참여한 멤버가 그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YMCA 멤버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내가 세계와의 대회에 참여해 보니 지금 세계 시민 조직들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더라. 이런 이슈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 라는 보고 대회를 합니다. 보고문을 한다. 근데 민우 간사님이 계신 군산이나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건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네, 세계와의 대회 파견하려면 돈 없어.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청년 못 보내요. 그 이번에 인도에 그 아시아와의 총회가 있지만 실제로 참여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자 억지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자발적이라고 가는 안동이나 몇 개 지역 외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아시아 지역사회에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캐치하고 한국아이가 갖고 있는 국민들을 내놓고 하면 성장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런 게. 근데 우리는 건물은 갖고 있어도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50명 규모의 독일은 세계대회에 꼬박꼬박 보낸다. 이 차이가 뭐냐? 어떤 YMCA를 하고 싶은 거냐에 대한 하나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사학교에 참여하신 분들이 중견 또는 책임자 어느 영역에서 다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질문이 본인한테 가는 거죠. 내가 어떤 YMCA를 하고 싶은 거냐? 내가 왜 YMCA를 왜 하고 싶은 거냐? YMCA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단순히 YMCA에 있는 일자리를 얻고자 하고 있는 거냐? 그러신 분들은 간사학교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그냥 일자리로서 간사하지 말고 그 수당을 주나 간사 논문을 쓰면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는 간사 논문을 쓰면 간사 수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또 뭐 조직 체계 내에서 하이라키 올라가려면 간사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이해 득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지역에서 굳이 간사 학교로 참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Y를 굳이 할 이유도 없고, 어,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생명과 평화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옛날에 초창기에 보면 누구죠? 그 지리산의 쌍계사의 스님, 도법 스님이 예를 들면 생명평화 순례 이렇게 하시고 하셨잖아요. 대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생명평화 순례를 하시면서, 네, 이게 생명과 평화 운동이냐, 생명 평화 운동이냐, 뭐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저게 저희들도 그 정책협의회 2007년도에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그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간사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선배 간사들이 YMCA가 하고 있는 게 생명 운동이고 평화 운동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생명으로 해석해주면 돼. 평화로 해석해주면 돼. 그래서 전국 YMCA마다 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일을 하면서 그 앞에 타이틀에 생명과 평화, 생명평화 어쩌고 뭐 이렇게 다 타이틀을 붙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붙이기 시작한 생명평화라는 게 어제와 오늘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냐? YMC를 다르게 만들었냐? 저는 뭐 그냥 말장난 아니냐? 슬로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이제 생명을 주체 개념으로 봤습니다. 운동의 주체. 생명은 인간 중심 사회가 아니라
세상 만물, 우리가 이제 만물을 새롭게라는 비전 선문의 제목이 만물을 새롭게인데요. 그 만물, 우주 만물의 생명체를 갖고 있는 우주 만물이 운동의 주체라고 봤습니다. 그 주체적 개념을 보는 거고요. 평화는 그런 우주 만물의 생명체가 온전한 자기 실현을 한 상태, 온전한 자기 실현 형태가 평화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 반대, 뭐 폭력 반대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대로, 뭐대로 이렇게 생명체의 온전한 자기 실현이 상태가 평화다 한다면, 이 생명 평화라는 것은 생명의 주체가 된 온전한 자기 실현, 그런 운동이 생명평화 운동이다. 그러면 그런 생명평화의 생명의 주체로서 활동하게끔 못하게끔 막는 게 뭐냐? 생명평화 운동이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실현을 온전한 자기 삶을, 자기 실현을 방해하는 게 뭐냐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 그래서 YMCA 권위적인 조직 체계가 그런 것을 방해한다. 그러면 YMCA도 생명평화 운동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모순이나 문제점에 보다는 아직은 우리가 생명평화 운동이라는 것을 그냥 구호 슬로건으로만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생명평화 운동이 예를 들면 지금 기후위기나 지금의 이게 욕망의 탐욕의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산업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의 세력으로서 YMCA가 있다면 생명평화 운동은 정말 절실한 개념이 될 거다. 그런데 개념은 지금 현대 산업 문명에 대한 도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행위나 활동은 거기에 어떻게 하면 더 순응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할 것인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평화 운동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과 지금 현재가 좀 이렇게 그 갭이 있는 거 아니냐, 감기. 그 속에서의 생명평화 운동이 대단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허무맹랑하고 희말이 없어 보이고 좋은 얘기 같은, 그냥 공자님 말씀 같은 개념으로만 우리 안에 혹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저는 해보고요. 저희 여기 뒤에 보면은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YMCA 슬로건인데요. 고양 YMCA 슬로건인데, YMCA와 다르게 살기라는 슬로건, 저희들 그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모임할 때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두 번씩 말씀을 하는 훈련들을 저희는 하는데요. 이 슬로건을 보고 YMCA 선배들 같은 경우는 현역에 이렇게 스텝으로 있거나 이런 실무자거든, 이사든 뭐 이렇게 현역에 계신 분들은 첫 반응이 그럽니다. 나이 드신 분들. 야, YMCA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YMCA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니? 응?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응? 어. 그러니까 YMCA 다르게 살기를 YMCA가 잘못한 거가 많기 때문에 YMCA 하면서 YMCA처럼 살지 말자,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 슬로건 만들면서. 그래서 그거 좋은 의미다, 좋은 해석이다, 좀 그랬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로 보면 with가 있습니다. with YMCA, with 고양 YMCA. 그러니까 영어로는 있어요. YMCA와 함께 다르게 살기. 그러니까 세상이 그 당연하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삶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예수쟁이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질서, 세상의 자본이 요구하는 당연의 질서가 아니라 예수쟁이로서의 삶의 질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구현하고자 하는 YMCA 스텝으로서, YMCA 회원으로서의 삶의 질서, 그건 세상과 다르게 살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예? 예. YMCA가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으로서 YMCA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또는 내가
그런 정신 속에서 YMCA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그런 정신이 흐르게 하는 공간으로서 우리 YMCA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또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뭐 이런 질문이 저는 이 슬로건에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개념, 그런 것에 맞다 고민할 때 생명평화는 우리에게 절실한 개념이 될 거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써 생명평화라는 개념은 존재할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주말에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이 일주일 동안 내 자기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아니라 평상시 내 삶 속에서의 작동하는 나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나를 주관한다라는 고백처럼 지금의 나의 이 삶 속에 예수가 있냐? 라는 질문을 하듯이 우리 안에 YMCA가 작동하는 세상의 질서와 다른 작동 방식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런 게 있어야 의탁을 운영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있어야 똑같은 동일한 시장의 질서에서 운영되어지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걸 하더라도 YMCA는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별 관심이 없고, 뭐 저는 이렇게 그 회원들을 YMCA 뭐 회원이 되주십시오. 뭐 이렇게 막 주장도 안 하고요. 그런데 이제 10월 달에 하긴 할 겁니다. 이렇게 뭐 이미지 하나 만들어서, YMCA 후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회원이 되주세요가 아니라 후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먹고는 최선의 먹고 버리는 앵벌이는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런 논의가 YMCA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작더라도 의미 있는 YMCA가 있을 거다. 작더라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의 시간이 의미가 있고 나한테 소중하다라고. 일반 직장인들처럼 퇴근하면 기쁘고 다 물론 마찬가지죠. 퇴근하면 기쁘죠. 근데 YMCA로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면, 출근하는 길이 험난한 길이면 한번 다시, 예, 그건 일반 직장으로서도 의미가 없는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가는 게 전도가 아니라 YMCA 활동가들의 전도는 우리의 이런 생각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라도 어떻게 더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선한 세력으로 YMCA에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김은미 간사님 이제 안정적인 공간으로 가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쓸데없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또 김은미 간사님한테 평가를 좀 들으면서 구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도 좀 같이 나눠주시고 오늘 2시간 반, 3시간 동안 헛소리 들어가면서 들었던 생각이라든가 저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쉐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라니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 첫날이라고 조금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오늘을 제기가 하다가 첫날이라서 접속을 했던 건데 이제 총장님이 이렇게 강의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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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질문에 관한 내용은 저도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제 질문이 좀 모자랐거나 잘못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예, 그래서 질문으로 그걸 하지 않아서 일단은 그랬었는데
그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에큐메칼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른 간사님 이렇게 답변이나 강의 중에 들을 수 있어서 예, 저도 이제 개념 정리를 다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예, 음, 어쨌든 이렇게 그 YMCA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기독 그 성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와, 김은미 간사님 뵌 지가 이제 한참 된 것 같네요. 곽정렬 간사님 총장 취임식 때 뵌 것 같은데, 달콤한 평가 감사하고요. 연맹에 제출할 때도 그렇게 평가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게 해주시면. 예, 혹시 다른 분들 혹시 좀 강의 내용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견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또 좀 듣기 불편하셨던 거라든가 있으시면, 어, 한 5분 정도, 이창옥 전님 한 2, 3분 시간 여유 드리면 정리하실 수 있죠?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시면. 우리 간사님들,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강의에 대한 뭐 평가라기보다도 어쨌든 본인들의 느낀 뭐 소감이나 김우희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원래 이제 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평가가 뭐 어떤 뭐 강의 좋다 나쁘다 평가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느낌, 소감 또 새롭게 얻게 된 뭐 그런 것들 한번 나누는 시간이 좀 지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팀장님 뭐 시간 조금 괜찮으시다면은 한 뭐 5시 조금 넘더라도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네, 시간 내에 여러분 또 저는 시간 내에 끝낸 겁니다. 끝내고 나서 이제 평가 시간을 갖는 네, 겁니다. 저한테 네네. 시간 내에 안 끝내줬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일단 저 유리 총장님께 박수를 먼저 드리고 그럼. 예, 우리 총장님은 뭐 오늘 강의 들으셨겠지만은 우리 한국완시 100주년 때 또 연맹에 계시면서 한국 YMCA 비전 선언문이랄지 또 우리가 지금 모임 때마다 하고 있는 개정된 목적문 이거 관련해서도 또 에큐메니컬 운동과 관련해서도 우리 실무자 전체 간사지도를 통해서는 뭐 현장에서도 또 가장 많은 활동을 하셨고 뭐또 지금도 뭐 계속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이민우 관사님부터 그럼 오늘 강의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느낌과 소감을 좀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3시간 맞나요?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갔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간사학교를 들어오면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그 간사로서에 대한 위치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해주신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조금 더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카페 아주 구석에서 열심히 좀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지금 수격을 다 하는 것 같다고 아까 상당히 마음 졸여하셨는데, 우리 전혁병 원사님,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시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고요. 근데 논문 350페이지에 달하는 그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350페이지를 쓸까라는 그런 이제 궁금함도 되게 많이 있고, 뭐 지금 이렇게 여쭤볼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렇게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짧게나마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다면, 어쨌든 YMCA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선배 간사님이기도 하시고, 나이를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 10년 이제 더 제 선배이시 거라 이제 생각되어지는데, 그냥 뭐 제가 이제 선배 간사님들을 보면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좀 어떠한 좀
그 간사로서의 좀 삶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똑같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좀 아쉬운 부분, 그때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다라면 한번 짧게나마 얘기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따 그럼 다 돌아가면서 말씀하시고 나서 마무리 때 같이 여기 수령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환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장님, 네, 아,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어, 말씀해 보셔요. 소리가 지금, 음성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테스트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주세요. 정기석 간사님께서 한번, 그럼,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양님 한 세션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와의 어떤 이념이나 역사에 대해서 개념병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듣다 보니까 사실 지역와의 추구하는 방향하고 연맹와의 추구하는 방향이 똑같아야 되는데 현실에 제가 있다 보니까 참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회원 확장운동, 그 회원 가입에서 끝나는 측면이 지금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운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좀 매뉴얼되고 연맹에서 조금 지역와이에서 좀 이렇게 그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그 좀 매뉴얼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2차 국장도 계시지만은 연맹이 어쨌든 간에 지역와이를 전체 통괄하고 좀 장황하게 가야 되죠. 물론 지역와이 나름대로 지금 하지만은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활동까지 이어져 나가려면 사실 저희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가장 첫째고 두 번째 이제 운동인데 아까 그 총련 말씀 따라 우리가 없어져야 할 YMC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없어져야 되는데 저희들도 50주년이 다 돼가는데 이 과연 정체성을 되찾고 시대에 맞게 정말 변화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좀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맹에서 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역 Y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좀 헤게모니가 좀 되어서 좀 이게 다양한 사업들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영원 사님 한번 더, 아까 잘 들리는 소리가 안 나는데요? 네. 예, 나중에 예, 김정은 그럼 우리 원사님은 윤희 총장님께서, 예, 네, 혹시 뭐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우리 윤희 총장님, 그런 질문, 뭐 김정은 답변과 원사님 포함해서, 말씀은 제가 분산 직접 가서 듣겠습니다. 나중에 그 분산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직접 듣는 걸로 하고요. 네, 한번 날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 전영표 간사님이 말씀 주셨던 거는 저희 10년 전이면 선배들하고 더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10년 전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좀 더 치열하게 선배들하고 싸워. 왜냐하면 좀 그때 당시는 좀 어리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이제 YMCA가 또 사무총장 그 자기 잘맛에 또 사는 그 총장 시스템이잖아요. 간사들에 대해서 간사 공동체다라는 명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간사 공동체 공동의 결정과 공동의 협의와 공동의 결정과 공동의 책임을 지어가기 위한 자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많지 않을 거다. 책임은 간사 책임일지 몰라도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좀 근데 여튼 좀 10년 전으로 더 갔으면 좀 더 그 토론하면서 선배들하고 배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해 없는 세상을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거나 팔레스타인 이슈라든가 통일 관련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지역에서 보통 보면, 야, 우리 지역하고 상관없는 일을 왜 연맹에서 지랄하고 그래,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신학이나 간사학교 측에 만든다고 했을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이사학교 하자고 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유예 기간을 갖고 지역화의 이사가 되려면 이사학교를 이수하도록 하자. 그런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야, 지금 지역에 이사 구하기도 힘든 판이야 말이야. 너 연명에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됐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해진 이사님들이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이고 YMCA 취지에 맞고, 그리고 그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하고 지역사회 속의 자원동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쉽게 가는 방식의 YMCA는 쉽게 아까 우리 정기석 간사님 말씀처럼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변화의 대상이 되게 쉽다. 쉽게.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치열하게 선배들하고 싸웠어야 됩니다. 아니요, 싸웠다는 표현보다 대화를 많이 했었어야 된다. 배움을 많이 가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게 많이 부족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후배 간사님들에게도 YMCA 잘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무총장이 그 자르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이사에서 갖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토론하고 당당하게 그 무지제기하고 그런 질서를 YMCA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YMCA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표 간사님 잘리면 이거 대된다고 뭐라고 이관희 총장이 뭐라고 하네. 이윤이가 그러더라. 그러세요. 고향에서 좀 받아주세요. 아, 싸워보겠습니다. 예, 사무총장 자리 비우겠습니다. 갑자기 방패대고까지 나왔습니다. 예, 오늘 3시간,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 또 이현희 사무총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쉽지 않은데 또 우리 간사님들 시간 내시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잠깐 그러면 한 1분 정도만 공지사항 안내 드리고 오늘 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온라인으로 하는 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이 조금 생각보다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9시에 안재욱 이사장님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한 10분 전에 미리 좀 들어오셔가지고 마이크나 또 모든 그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장소도 특별히 또 확보해서 안전한 상태에서 우리 간사학교 임하실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오전에 3시간 우리 안재웅 이사장님 강의가 있고요. 또 오후에는 신대균 연맹 이사님께서 또 Y 운동사와 관련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조금 이제 내용들이 우리 그동안 이제 Y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원로분들의 좀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 또 귀한 시간이니까 내일도 꼭 참석을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이나 뭐 있으시면 단톡방에서 다시 좀 뭐 공지한 내용과 또 그 외의 질문은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사진 한 장 일정 안 마무리하도록 찍어주세요?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그럴까요? 사진 한번 네, 찍겠습니다. 저 그러면. 앞으로 간사학교에 또 이렇게 올 찬스가 없을 것 같아서 네, 평생의 그 영광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사진 한 장. 네,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진 꼭 네, 공유해 감사합니다. 주세요. 예, 네, 예. 오늘 너무 같이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들어줘서 고맙고요. 좀 이렇게 그 혼나는 얘기는 지역에 갔을 때 맛있는 거 얻어 먹으면서 잔소리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